지금부터 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임현택입니다.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오늘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1년 내내 밤에 한숨을 못 자도 한 달 내내 집에 2번밖에 못 가서 내 아이가 레지던트인 아빠, 엄마 얼굴을 못 알아봐도 아픈 아이들 빨리 낫게 해서 방긋방긋 웃고 미수가, 백혈병, 심장병, 희귀병, 감염병에 걸린 아이들이 살아나고 어른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그동안 뿌듯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도저히 더 이상은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보정성 강화를 한다면서 문케어도 실시를 했습니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습니다. 그나마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이 마구잡이 선심성 정책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과 비급여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올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 장염 백신은 소아청소년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으라고 질병관리청에서 강제했습니다. 인턴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명 있던 직원 월급을 못 줘서 1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명 남은 직원 월급도 못 줘서 결국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과가 전국에서 66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입니다.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버티고 싶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비단 소아청소년과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마취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응급의학과 등 소아를 다루는 전 의료 영역의 의사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죄수복을 입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면회를 갔었고 그분들 법률 지원을 했고 1인 시위를 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이렇게 대우하면 몇 년 못 가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없어져서 결국엔 아예 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왔습니다. 지금도 아이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한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하고, 일부 의료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하라고 보호자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중이염이 있는지 보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한테 과실치상으로 형사소송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3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장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아이 치료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은 것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내놔야 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의료진들에게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폭언하고 인터넷에 악성 글을 쓰고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해주는 걸 보람으로 여겨 평생의 업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뿐인데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법원, 그리고 일부 극성스러운 보호자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이들이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이다.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 잘못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바꿔라.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 소아진료 문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저출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 조성이 우선돼야 하고 민간의 동참이 병행해야 된다. 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던 귀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시원하고 한 번 결심하면 그대로 밀어붙이시는 대통령님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진정성을 띤 말씀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들과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만 내놨습니다. 질병청은 14년째 예방접종비를 실질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백신값도 백신사에 제대로 안 쳐줘서 시중에 나오는 백신 중에 가장 싸고 아프고 가장 아이들한테 불편한 백신을 우리 아이들이 맞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인 저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말 하나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고 10년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대통령께서 참석한 자리에서까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을 버젓이 속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과 기재부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턴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겠다라고 할까라는 의문만 가득한 정책.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이 이 정책들을 보고 이제는 사직을 안 하고 보람을 가지고 계속 일할까 싶은 정책일까 의문인 정책. 힘들고 위험하더라도 고되더라도 신생아, 소아혈액암, 소아심장병, 소아감염병, 소아알레르기 호흡기병, 소아신경학, 소아신장학 등 세부 전공을 해서 조금 더 난이도 높고 희귀한 병들을 치료해서 아이들을 생명을 구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설 수 있는 대책인가? 찬찬히 뜯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의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가 대통령을 속이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다면 소아청소년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일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잘 자라는 걸 보고 흐뭇해하는 걸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을 돌봐주지 못하게 되어서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없이 반가웠고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멘트는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행사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수련병원에서 활동 아예 접으신다는 의미인지, 뭐 개원이가 아예 다 문을 닫으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수사학적으로 폐가라는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도 기자분들이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대략 이제 돌기 시작한 지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희 소아청소년과 그동안 정말 말할 수조차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봐서 병원을 도저히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아이들 안 보는 일에 이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기조는 그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요. 저출산 기조 때문에 이제 정부에도 이전 정부에도 분명하게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몇 년에는 굉장히 재앙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거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겹치면서 저출산하고 더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타이에 의해서 폐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요양병원에 가셨다든지 아니면 내과 진료를 배우셔서 내과 진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통증 클리닉 일을 배우셔가지고 주로 이제 통증 클리닉은 근골격계 질환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으로 이제 바꾸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험 급여 진료로 전혀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 대상이라도 보험 급여 진료 자체를 아예 접고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발달 지원이나 그런 이제 병들의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일들을 하시는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된 이유 자체가 제가 이거를 폐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원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현재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폐과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다 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아졌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뜻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 보는 일을 안 하고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노키즈 존에 해당되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지금 일 어떠세요?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몰랐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아이들 저출산인 반면에 그 아이에 대한 가정 내의 관심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마음에 안 드셔도 그거를 이제 아이를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한테 푸는, 심지어 소아과 선생님이 뺨을 맞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삶은 너무 만족한다. 저도 소아과 레지던트를 했지만 소아과 레지던트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제발 잠만 좀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정도의 이제 힘든 삶을 거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힘든 삶을 거치고 나서 미래가 있느냐?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인턴 선생님들이 11월 말에 레지던트를 지원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과를 전공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과연 내가 이제 소아과를 전공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자기가 자신 있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된 이유기도 하지만 애들 좋아지는 거 보면 정말 보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제도가 더 이상, 그리고 우리 사회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더 이상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형편에 남겨놓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회원들 요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키즈존에 해당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트레이닝을 하는 교육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제 예상으로는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는 일에 종사하는 기간이 1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90%의 그 회원분들이 적극 동조 내지는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고 계시고 아무리 적어도 반 이상은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니투의 정신교인데요. 네. 트레이닝 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현재 소아과를 운영 중이신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뭐 신청을 받으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실 건지.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트레이닝 센터는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같은 경우는 내부 게시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저희 의사회 사이트에 일단 접속을 대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업무에 종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게시판에 이제 그 궁금하신 사안이나 정보 교환이나 그런 게 아주 활발하게 거의 뭐 2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야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아이들 안 보고 어른들 보면서 충분히 병원 운영하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싶을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진로를 바꾸실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미디닷컴 최지현 기자입니다. 사실 어제 참고 자료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팩과 전환이라던가 어떤 업종 전환보다는 정책적으로 좀 수정할 수 있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소정과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점을 기재부라던가 보건부가 보완해야 될지 지금 내놓은 정책에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전 배포해드린 그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저희가 그 복지부에서 내놓은 그 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짚어드렸는데요. 제가 그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 한 20일 전 정도에 저희가 폐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이제 매체 기자님이 그 정말 준비하고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그 뭐를 바꾸면 이거를 폐과를 안 하고 아이들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죄송하게도 그 기자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너무 많이 왔다. 너무 그동안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우리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지금은 이미 진로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소아과 전문의를 힘들게 안 딴 사람보다도 대우가 힘든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짧게는 대략 10년 동안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하고 기재부하고 대화를 했고요. 최근만 해도 그 필수 의료 대책,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레지던트 지원이 줄어든 상황,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 신경외과 사태가 불거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하고도 무수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만 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간 회의만 거의 100번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늘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엔 틀림없이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이번에 근데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연구 사업으로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맞네요. 과장님 말씀도 맞네요. 그러면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합시다. 그거 복지부 산하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도 소아과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3만 원 가까이 줘야 된다고 나온 게 2018년입니다. 근데 그 말 꺼냈던 과장, 국장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워낙 대관 업무 하시는 기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2년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다행히 설득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 공무원들을 설득을 해서 한 허들을 넘어서 기재부 공무원한테 이게 넘어가면 기재부 공무원은 뭐라고 하냐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정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를 분명하게 소아과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질병청도 모이고 저희도 모이고 보건복지도 모여서 그 사람들이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기사까지 많이 났는데 회의는 한 번 하고 그걸로 말았습니다. 면피용 회의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은 1912년에 이미 칠드런스 뷰로 어린이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본은 올 상반기에 어린이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리를 안 옮기고 아이들
문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각 지역 상황마다 다른 대책을 기어 맞물리듯 아주 잘 의료 현장에서 잘 작동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굉장히 잘 작동하는 설계는 공무원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겪어본 소아과 의사들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소아과 의사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엉터리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더 메디컬의 홍재원인데요. 네. 그 간판 내리겠다는 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지금 개원하신 분들 중에 간판을 그 폐업을 할 예정인 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그 되는 선생님들이 문을 닫을 예정인지 파악된 게 있으신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의사회 사이트에 접속부터 하고 일을 할 정도의 이렇게 활성화된 모든 과 중에 가장 활성화된 그 의사회 사이트 익명 게시판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나는 이 일을 접겠다 내지는 심정적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 보는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잘 그전 아이들을 보는 삶보다 낫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그쪽으로 쏠려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1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통계 현황 같은 거라던가 좀 집계를 해보신 거는 없으실까요? 그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아청소년과 그들의 지금 현실 상황은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일반 회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해가지고 복도까지 서 계시거든요. 평일날 3월에 이렇게 오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도면 이게 회원들의 뜻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그 단계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네. 이제 폐가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면 국민들이 봤을 때 되게 한 부분에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통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통계나 그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는 폐가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회원 중에 그럼 집계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추후로 우리 그 회원들 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릴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신윤정인데요. 지금 힘드시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단계가 지났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뭐를 요구하고 계신지, 뭐가 개선이 돼야지 이 상황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거를 요구하시는 바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된 부분도 없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떤 점이 그럼 가장 먼저 개선돼야 되고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고쳐지면서 나왔으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해결을 안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척 하다가 내 임기만 채우고 가면 돼. 면피하고 이런 공무원들을 저희는 3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가 함께 들어오고 지방정부까지 들어오는 긴급 협의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그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의료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 아이를 겁나서 못 낳겠다라고 합니다. 수도 없이 소아청소년과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밤에 낮에 아이들 아파서 어디도 못 갔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 갔는데 5일간 입원했는데 교수님 얼굴을 단 한 번밖에 못 봤다고 그럽니다. 모 상급종합병원을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10명 얘는 금방 잘못돼도 이게 이상하지 않다. 그런 애들이 지금 의료 현장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아이들 의료 인프라조차 없는데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그나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공무원들을 겪어본 결과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 기대가 없습니다. 아까 접겠다, 이 일을 접겠다, 그리고 옮기겠다 항상 9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략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저희 회원이요? 네, 90%. 대략 저희 토탈 회원은 5,000분 정도고요. 대략 활동 회원만 3,500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폐과 언급하신 게 2019년에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회장님의 생각이셨고 네. 지금은 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제가 폐과 얘기를 분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4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거 잘못하면 소아의료 인프라 다 무너지겠구나.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아연관과들 죄다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이게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서브스페셜이라고 소아혈액암, 혈액종양, 그리고 소아심장병, 소아신경학, 소아내분비학 그런 이제 서브스페셜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서브스페셜을 전공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내일 모레 퇴직을 앞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는 수도 없이 대학 교수님들조차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아청소년과라는 학문이 대한민국에서 아예 소멸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과라는 말씀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아이들 전문으로 보는 과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네. 그 뒤에 서 계신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정도만 실제로 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현장 문제를 조금 한 분만 다른 목소리 좀 다른 분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청소년과 선생님들 요즘에 내과학회, 피부 미용학회, 통증 클리닉 많이 가세요. 그리고 본인들 애들 데리고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아과에서 비만 다 하십니다. 소아에 있어서 소아 비만은 실제적으로 치료가 어렵죠. 근데 저희는 소아 애들이 왔을 때 뭐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근데 성인들 정말 간단합니다. 약 주면 5분도 안 두고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더 선택을 하기를 아까 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소아를 치료를 하면 오죽했으면 이비인후과에서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엄마들 아빠들 교육하고 상담하는 게 힘드니까 수가 2배로 올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소아과에서는 그걸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백신을 낳아보면서 솔직히 성인 백신 거저예요. 자기네들 팔 다 올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호사 2명 들어와야 돼요. 엄마 잡고 애 잡고. 그죠? 우리가 소아 애들을 하나를 케어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조 인력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지금 소아과 의사 한 지가 지금 27년째입니다. 근데 저도 반틈은 고혈압, 당뇨 환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환자가 준 것도 맞지만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정당한 수가조차 못 받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말로 애들 좋아서 전부 다 수련 받을 때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잠만 잤으면 좋겠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부가 나라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할 때마다 소아과가 입김을 넣어서 그 정책이 받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죽하면 어떻게 예방접종을 한 번도 수련해보거나 학회에서 다뤄본 적이 없는 탁과에서 그냥 그렇게 합니까? 애들이 무슨 장난감도 아닌데 우리는 오면 다 진찰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내과에서 코로나 백신 하면서 느낀 거 진찰이라는 게 없어요. 문진으로 끝납니다. 어느 소아과에 가서 문진만 하고 애 예방접종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료만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소아과의 폐과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 지금은 폐과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선생님들 과 다 많이 바꾸세요. 실제로 제가 있는 안산에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했다가 그냥 의원으로 간판 바꾸신 분이 서너 분이 계세요. 이게 1년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만 안 바꿨다 뿐이지 실제로 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출산이라서 인구는 줄고 그러니 당연히 후배들은 나왔는데 본인이 치료할 환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 과를 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봉사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20년 넘게 수련받고 공부하고 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이 의사를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 정말 황당한 게 우리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애기들 기 파본 적 있으세요? 엄마들이라면 있죠. 예, 그거 파다가 애기가 살짝 움직이니까 피가 났어요. 그거 갖고 3천만 원 배상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감정노동도 해야 되고 부모도 달래가면서 치료해야 돼요. 어느 과를 가보세요. 부모 감정까지 다스려주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오늘 어디 아픕니까? 와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오면 큰애는 잘 지내는지 엄마가 육아적으로 힘드니까 감정여행가도 또 추스려 주기도 하고 소아과에 와서 육아 힘들어서 울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피를 우리가 받습니까? 아닙니다.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물론 바쁜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도 뭐 1, 2분 본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진료 시간 상당히 깁니다. 나중에 기자분들 중에서 한번 소아과에 가서 한번 옆에서 어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희요 아침에 3월에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성수기예요. 오전 진료 전부 접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회장님 이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이때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담부서라는 것이 통일된 전담부서가 없으니 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현장에서도 소아과 그래도 아직 살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살만한 거면 저희가 왜 내과 보고 피부과 보고 미용 피부 뭐 통증 이런 데 왜 갑니까? 저희 그런 거 하려고 수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사이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회장님 말씀 맞거든요. 저희 아침에면 제일 먼저 저희 사이트 킵니다. 오늘의 공지사항이 뭔지. 다른 과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과에서만 일어나요. 이해 안 되시죠? 저희 과에서만 회장님 얘기해도 돼요. 헤드넷이라고 저희 다 킵니다. 소아과 선생님은 진료하기 전에 그거 다 켜요. 하다못해서 진료가 바쁘면 점심시간에 다 켜서 확인합니다. 그게 저희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혹시 자기가 잘못한 거 혹시 없는지 금정받고 동료들끼리 서로 피드백 받고 어느 과가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다른 애들이 워낙 작고 소중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오늘 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동료들끼리 피드백 받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항상 공지사항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뭐 90%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클릭하면서 댓글 담궈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삶이 더 좋아진다면 소아과 의사들 누구든지 다 그만둡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실제로 제가 나온 대학교도 레지던트 2명 구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2명 버텨낼까요? 저는 못 버텨낼 것 같아요, 애들. 그리고 요즘에는 가보면 알겠지만 소아과 선생님이 애기 데리고 소아정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했는데 소아정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대의 조재호 쌤이나 이런 쌤들 물어보면 밑에 후배들이 없대요.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안과 한번 가보세요. 소아안과가 어디 있는가. 가도 진료 시간이 길거나 애기 진료 보기 힘들다고 진찰 안 하고 보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2개월 뒤에 봅시다. 왜? 소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부 다들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으니 안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봐야 되는 저희는 답답합니다. 솔직히. 얘는 안과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정형외과 쌤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없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애기 만들면 뭐합니까? 신생아실 선생이 없으면 쌍둥이 나오고 뭐 안 좋은 미수가 나오면 누가 케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정말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그 부서에 가는 사람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그냥 고정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기구를 두더라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는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애기들 데리고 여기 아빠들 요즘에는 토요일 날 또 많이들 오시니까 한번 가서 소아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백신 맞히면서. 문진으로만 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랐고 환자가 혼자 팔을 걷어 올리는 것도 놀랐고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아기 잡는데 2명의 어시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또 사람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라는 특수사항을 생각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아는 저희 항상 배웁니다.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근데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올라서 지팔 걷는 애들 봤습니까?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폐과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과 간판은 그대로 달고 있지만 제가 보는 환자의 30% 넘게는 만성 질환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소아과 자체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학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저희가 소아청소년과에서 했는 학회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희 주로 가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뭐 저런 거 갖고 학회를 하나 싶지만 저희 학문적인 거밖에 거의 안 해요.
학회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근데 일반적인 학회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실생활에서 실용할 수 있고 바로 내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영역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저희 수학과요. 엄마들이 오면 뭘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애 잘 크는지 봐주세요. 그게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고요. 4, 5개월, 6개월짜리 애들이 오면 엄마가 이제 뭘 먹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이제 겨우 심층 상담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너무 복잡해서 수학과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을 못해요. 나라에서는 그냥 던져놨죠. 우리 이런 거 니네 하라고 상담수가 정해줄게.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료 중에 할 수 있는 질인지. 그러니까 생색만 낸 거 맞죠? 그래놓고 항상 얘기하죠. 하면서 고쳐가자고. 속 터지죠. 어느 세월에 고쳐가면 합니까? 지금 백신도 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버벅댄 거 얼마나 많았어요. 백신 사이트 잘 안 열리고 뭔가 할 때마다 안 돼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전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까봐 빠르게 고쳐줬죠. 근데 저희 작은 과입니다. 이런 과에서 목소리 내봤자 얼마나 빨리 실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담기구 만들어서 저희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정책을 반영하고 적어도 늦어도 6개월이나 1년 내에는 그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생겨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회장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6, 7년 동안 본인 개인 병원도 접었어요. 네, 궁금하신 사항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희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주시든지 이제 톡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또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